원래부터 이런 건 아니었다. 한때 나도 남들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하지만 세상에는 노력해도 절대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비록 남들은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번 일은 내 책임이 크다. 너무 큰 욕심을 부렸다. 나답지 않아서 탈이 난 것이다. 시작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강남의 클럽에서 만난 그 남자는 한눈에 보기에도 순진해 보였다. 고급 맞춤 양복에 시계는 까르띠에, 구두는 벨루티를 신고 있었지만 노는 남자는 아니었다. 나이 들어도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막내 정도 되는 느낌이었다. 몇 마디 나눠보니 그 확신은 훨씬 더 강해졌다. 20대 후반이 다 되는 나이인데도 아직 혓짧은 소리가 미세하게 남아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하던 늘 웃음으로 대했다. 바람둥이나 선수들은 표정 변화가 다양하다. 하지만 순진한 남자는 항상 같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한다. 김용진이라는 이 호구가 그랬다. 나는 김용진을 타깃으로 결정하고 작업 설계에 들어갔다. 특별히 고난도의 설계는 필요 없었다. 나를 미국 유학파 영어 강사로 소개하고 강남의 어학원 개원을 준비 중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고는 준비 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흘리고 돈을 뜯어내면 그만이었다. 어느 정도의 돈을 빼낼 수 있을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하지만 잘 진행되던 일에 생각지도 않은 변수가 생겼다. 김용진의 친구란 놈이 우연히 끼게 된 것이다. 고동철이라는 그 친구는 한눈에 보기에도 눈치가 빠르고 여자에 대해서라면 산전수전 다 겪은 녀석이었다.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김용진은 눈치 없이 그를 자주 데리고 나왔다. 고동철은 내 속을 다 안다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곤 해서 아무래도 작업을 접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밤이었다. 고동철에게서 만나자는 전화가 왔다. 내가 눈 감아주면 나한테 얼마떼 해줄래? 고동철이 내 얼굴을 보자마자 한 말이었다. 양아치 새끼. 그럼 넌 양순이고? 긴 말 필요 없고 5대5로 가자. 나는 결국 고동철과 손을 잡게 되었다. 일을 좀 더 크게 벌리면 고동철에게 50%를 떼주더라도 이득이었다. 고동철과의 동업은 생각보다 잘 진행되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김용진은 돈을 계속 가져다 주었다. 통장에 돈이 쌓이면서 나는 고동철이 왜 내게 동업을 요구했는지 알 수 있었다. 김용진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들이 꽤 되었던 것이다. 김용진은 부동산과 주식 등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는데 그걸 거의 다 처분해서 내게 주었다. 물론 나와 결혼할 거라 생각하면서 말이다. 더 이상 김용진에게 나올 것이 없을 때쯤 나는 고동철과 만났다. 여기까지 하자. 역시 꾼이라 감각 있네. 내 생각에도 여기까지인 건 맞는데 나한테 돈을 좀 더 줘야겠다. 내 덕에 몇 천으로 끝낼 걸 몇 억까지 들렸으면 은혜를 갚아야지. 미친 새끼? 이런 식으로 하면 재미없지. 내가 경찰에 불어버리면 넌 끝이야. 맘대로 해. 풀어버리면 나만 가나? 너도 같이 가지? 후회할 텐데. 두고 보면 알겠지. 밤길 조심해라. 고동철은 나를 노려보다가 한마디 툭 던지고 자리를 떴다. 고동철의 말이 맘에 걸리긴 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고동철의 협박도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이 일을 하면서 숱한 협박과 상황을 접했던 나다. 만만한 여자가 아니란 말이다. 하지만 오늘 일이 터지고 말았다. 친구와 술 한잔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길이었다. 택시에서 내려 집 쪽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뒤따라오는 기척을 느꼈다.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였다. 고동철은 아니었지만 그가 사주한 사람일 수도 있다. 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뒤따라오는 남자도 재빠르게 따라붙었다. 점점 그 남자와 나의 거리가 좁혀졌다. 금방이라도 잡힐 것 같았다. 늦은 시간이라 행인도 뜸하고 하늘까지 흐려서 음침한 밤이었다. 아, 고동철 이 새끼가 정말. 고동철에 대한 분노가 차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두 발이 땅바닥으로 쑥 쓸려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에 이어 내 몸은 바로 땅속으로 꺼져 들어갔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나는 좋게 10m는 될 듯한 구덩이로 빨려 들어갔다. 정신을 차려보니 사방이 흙이었다. 스마트폰을 들어 구덩이 위쪽을 비추어 보았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나를 따라오던 남자의 모습도 자취를 감추었다.
검은 마스크의 남자가 사라진 건 다행이지만 이 깊은 구덩이에서 나는 어떻게 빠져나간단 말인가. 거기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수십 번을 외쳐봐도 아무 대답도 없었다. 대답 대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찌푸렸던 하늘이 하필이면 이때 비를 뿌리는 모양이었다. 빗방울은 삽시간에 굵어지기 시작했다. 술기운에 비를 맞으니 추위에 몸이 덜덜 떨렸다. 설상가상으로 구덩이 바닥에는 물까지 차오르기 시작했다. 안 되겠다 싶어 나는 사람들의 구조를 포기하고 구덩이 주변으로 난 통로로 가보기로 했다. 최소한 비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일단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왼쪽으로 뻗어 있는 통로로 들어갔다. 가다 보면 혹시 지상으로 연결된 출구가 있을지도 모른다. 뒤로 들려오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힘겨운 발걸음으로 핸드폰 불빛에 의지하며 더듬더듬 통로를 따라가다 보니 어디선가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 게 보였다. 나는 희망을 품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빛은 점점 가까워지는 듯 했고 나는 정신없이 불나방처럼 그 빛을 따라갔다. 한참을 빛을 따라 들어갔지만 빛이 나오는 지점에는 좀처럼 다다를 수 없었다. 기운이 빠져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통로가 갑자기 넓어지고 어디선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이건 분명 꽃향기인데. 이런 지하에서 꽃향기가 날 리가 없었다. 그렇다면 통로 밖으로부터 오는 향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절로 빨라졌다. 하지만 넓어진 통로를 거쳐 도착한 곳은 내가 살던 바깥 세상이 아니었다. 내 눈에 들어온 건 넓은 꽃밭이었다. 나는 눈을 의심했다. 이런 버려진 지하에 꽃밭이 있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말이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꽃밭으로 들어갔다. 그 꽃밭의 끝에 작은 집이 있었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집이다. 저 집은 외할머니 집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설마 이런 곳에 내가 자란 외할머니 집과 똑같은 것이 있을 리 없다. 착각일 것이다. 나는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집으로 달려갔다. 집 앞 마당에 옛날식 펌프가 화석처럼 자리하고 있고 작은 채송화와 사루비아 꽃이 심어져 있었다. 이럴 수가. 여기는 내가 자란 외할머니 집이 맞다. 왜 여기에 외할머니 집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호기심을 더욱 키웠다. 나는 집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먼지가 잔뜩 끼어있는 작은 창을 통해 집안을 훔쳐보았다. 집안에서는 출산을 앞둔 산모가 한창 진통 중이고 그 옆에 젊은 외할머니가 있다. 누구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생명은 소중한 것이여. 하늘이 주셨으면 낳아서 키워야지. 맙소사. 자세히 들여다보니 산모는 다름 아닌 내 엄마다. 사진을 통해 본 눈이 동그랗고 컸던 엄마 모습 그대로다. 길고 긴 산통 끝에 아기가 태어난다. 지지배다 지지배. 애미 닮아 예쁘게 생겼네. 예쁘니께 미자라고 하자. 내 이름 하미자. 촌스럽기 그지없는 그 이름이다. 엄마는 고통 속에서도 나를 보고 환한 미소를 짓는다. 그러더니 까무룩 기절하듯 눈을 감는다. 할머니가 엄마를 깨워보지만 엄마는 끝내 일어나지 못한다. 나는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왔다. 마당에서는 할머니가 채소를 다듬고 있다. 초등학생인 내가 가방을 메고 집으로 들어온다. 할매, 나 학교 안 가. 왜? 무슨 일이여? 애들이 자꾸 놀려. 애미애비도 없다고. 네가 왜 애미애비가 없어? 땅이 애미고 하늘이 애빈디. 싫어. 그래도 안 가. 다 싫어. 나는 가방을 내팽개치고 집으로 들어가 버린다. 할머니가 짧은 한숨을 내뱉는다.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나는 다시 꽃밭으로 나왔다. 꽃밭 저 멀리 큰 가방을 하나 들고 가출하는 15의 내가 보인다. 할머니가 그런 나를 잡지 못하고 먼 발치에 서서 넘쳐오르는 눈물을 연신 닦고 있다. 지금의 나도 도망치듯 꽃밭을 빠져나와 통로를 통해 원래 내가 빠진 싱크홀로 향했다. 이 시간쯤이면 아침이 됐을 거야. 그럼 사람들이 날 발견할 수도 있겠지.
난 다시 통로를 거꾸로 돌고 돌아 싱크홀로 향했다. 그런데 자꾸만 외할머니의 말이 마음속에 떠올랐다. 누구시든 생명은 소중한 것이여. 땅이니 예미고 하늘이니 예비다.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핸드폰 불빛에 의지하여 싱크홀로 돌아왔다. 여기서부터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밖을 향해 외쳤다. 거기 사람 없어요? 하지만 싱크홀 위쪽 끝은 암흑이었다. 어느새 검은 아스팔트로 꽉 막혀져 있었다. 내 소리는 바깥 세상 어디로도 나갈 수 없었다. 그저 암흑만이 존재하는 곳에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그 암흑 속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한 번만,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난 기꺼이 내 삶을 살겠습니다. 내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내 기도는 점점 커져서 암흑 속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아직 그 누구도 나의 기도에 대답을 주는 이는 없다. 다시 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봄이 왔다. 그리고 도시는 다시 활기를 찾아가고 있었다.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재개발 공사 중에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골이 3년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유골의 모양이 기도를 하듯 합장한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형태의 유골이 땅속에서 발견되었는지, 범죄와의 연관성은 없는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도시 재개발을 추진하는 중 추가로 몇 개의 싱크홀을 더 발견했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은 각별히 도시 곳곳에 퍼져 있는 싱크홀을 조심하시고 특히 밤길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